해악의 정승 이항복, 미 증유의 조크로 군자의 틀을 깬 만면춘 분관상, 이순하의 인상칼럼 26, 백사 이항복, 유머로 독설과 비방의 정치판을 정화하다.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중풍으로 병사한다. 2명의 대신이 찾아와 상손을 취소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살성의 기운이 덮쳐 죽음을 맞는다. 이항복의 초상에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다. 수염위로 드러난 입은 꽉 다물고 있으며 크고 길며 한 일자 모양이다. 이런 입술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높아 기계와 아량, 자존심의 3종 세트이다. 광해군의 일기에는 항복은 호걸스럽고 시원한 성품에 넓은 아량이 있어 풍도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엽턱, 즉 시골의 강해한 고집이다. 노년기의 일생 중 마지막 결단은 엽턱에서 이루어진다. 결단의 기회가 왔을 때 운이 도와줘도 결과는 모 아니면 도로 나타나는 법이다. 상이 될지 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항복에게는 결과가 벌로 다가왔다. 유배를 떠날 때 이항복은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다. 상을 치를 옷가지를 챙기고 나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나라를 잘못 섬겨 이런 죄를 얻는구나. 병에 깊어진 그는 북청 유배지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다. 이항복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다. 본관은 경주로 경기도 포천 출신이다. 자는 자상, 호는 백사, 시호는 문충이다. 우참찬을 지낸 이몽룡의 아들이며 도원수, 권율의 사위이다. 흔히 알려진 오성과 한음의 오성은 호가 아니라 호성 공신 1등으로 녹훈되면서 받은 봉호인 오성 부원군에서 따온 것이다. 한음은 이덕형의 호이지만 오성은 공을 세운 뒤 왕에게 하사받은 이름이다. 오성은 이항복의 본관인 경주의 별칭이기도 한다. 이덕형과는 명콤비이지만 자신의 해악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동지였다. 처갓집의 노비였던 정충신을 발굴하고 가르쳐 임진왜란 등 국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다. 정충신을 공부시켜 무과에 급제토록 하는데 이항복 사후에도 정충신은 일과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이항복은 출신보다 사람의 능력과 된되미를 볼 줄 아는 인간적 내공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항복은 형조 판서와 우참찬을 지낸 이몽룡이 58세 때 늦둥이인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 3일 동안은 울지도 않고 젖을 먹지도 않아 애를 태우게 했다. 노산인데다 몸이 약한 어머니 최씨 부인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자 큰 누이의 젖을 물려 키운다. 이항복이 9세 때 부친 이몽량이 사망하자 집안이 어려워진다. 이항복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불량배로 자란 데다 평소 놀기를 좋아하며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 항복도 본인의 유년기를 내가 어린 시절에는 마치 짐승과 같아서 아무도 나를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이양복이 16살 때에 어머니마저 숨졌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학업에 매진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양복의 이미지는 익살꾼에다 꽤 보따리이다. 그러나 후배인 장유가 기록한 행장에 의하면 15세가 되자 공은 몸집이 건장했고 용맹하였다. 씨름과 공차기 등 소년놀이도 썩 잘하였다. 어머니 최씨 부인이 이를 알고 준절히 나무랐다고 기록돼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양복은 노는 아이이자 동네 왈패였다. 설화에 묘사된 것처럼 이양복은 대담한 성격에다 재치가 남달랐다. 영의정을 지냈던 권철이 이양복에게 반하여 손녀 사위로 삼은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웃에 산 권찰은 이양복의 된대미를 알아보고는 아들 권율에게 이양복을 사위를 삼도록 권하였다. 이양복은 18세에 권율의 딸과 혼인하여 처가살이를 한다. 조선 중기에는 처가살이가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다. 처가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장인인 권율과 더불어 분인 권씨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를 남긴다. 이덕형과는 1578년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다. 백사가 22살, 한음이 17살 때다. 3년 후 이양복은 1580년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1581년 검열이 되었다. 같은 해 이덕형도 문과의 을과 일인으로 급제하여 함께 벼슬을 시작한다. 평생 돈독한 우정과 짓궂은 장난으로 후세에 길이 남길 오성과 한음이라는 일화를 만든다. 혈연과 학연으로 보면 이양복은 서인, 이덕형은 동인이었지만 우정으로 뭉친 두 사람은 당쟁 극복에 힘썼다. 조정에 나가 있는 40년 동안 항상 붕당 정치에 초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양복은 25살인 1580년부터 40년 동안 간직 생활을 했다. 1592년 그가 37살 때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정삼품 도승지로서 의주까지 도피하는 선조의 몽진에 동참한다. 그리고 풍정 등화의 위기에 시리적절한 판단으로 명나라의 원병을 청한다. 이양복은 정유 재란까지 5차례나 병조 판서를 역임하며 안으로는 국방을 책임지고 밖으로는 명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어 외교관 역할으로 활약한다. 말솜씨와 글솜씨가 뛰어나 조정에 들어가자 그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한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의 조정은 당쟁의 거센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강물과 같았다. 그럼에도 이양복은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선조는 그런 그의 담력과 재주, 능력을 믿고 요직을 맡긴다. 워낙 농담을 즐겨 선조실록에서는 대놓고 해악이 지나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장난질이나 농담만 하면서 코믹한 일화만 남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농담도 잘했지만 훌륭한 관리로서 수완을 발휘한 명신이었다. 파당을 가르는 붕당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항상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처신에 조심하였다. 이양복은 후손들은 명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대로 여러 명의 정승을 배출했다. 사도세자를 보호한 이종성과
소론의 명문가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한 이회영, 이시영 형제도 이향복의 후손이다. 보통 사대부라 하면 근엄하게 예의를 차릴 뿐 익살이나 재담을 써서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성대감은 해악과 재담을 거침없이 쏟아낸 특이한 사대부다. 민중들은 사대부들의 위선에 저항하여 통쾌하게 한방 먹이는 모습에서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지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해악은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 인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발현된다. 살기 힘들수록 살아야 할 이유를 유머 속에 깃든 웃음과 넉살로 표현한다.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왜곡하기도 하고 비틀어지게 과장하여 실존의 유머를 입혀 풍자한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가난한 홀어머니 슬하에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었을까. 좌절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가려면 당당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택한 생존 방법이 익살스러운 장난과 해악이었을 것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삶은 배부르고 안전하며 웃음이 깃든 삶이다. 리더에게는 유연과 엄격, 두 개의 얼굴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삶을 해결해 주었을 때 리더로서 설 자리가 있다. 정치는 투쟁만으로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과 유머가 있어야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웃음을 잃은 백성들을 위무하고자 비난과 혐오를 걷어내고 해악으로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향복. 그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고품격 정치가였다.